안녕하세요. 오늘 드디어 대학원 2주차 수업입니다. 행정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, 행정사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대학원에서 이제 입학을 하고, 그리고 곧 있으면 이제 수료, 그리고 졸업을 하실 분들이 계신데요. 입학을 해서 완전히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실 때까지 이 대학원 공부를 굉장히 하시느라고 힘드실 겁니다. 저도 예전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수업을 어쩌면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고, 때로는 과목이 어려우면 수업도 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경우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행정사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말로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도 있겠지만, 이 전반적인 대학원의 생활과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생활하시는데 동기부여가 될 뿐만 아니라, 내가 왜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졸업할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, 졸업 이후의 어떤 전망 같은 것도 행정학 영역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학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, 그리고 대학원 생활에 관련된 내용들, 그리고 이제 석사학위 취득자, 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나름대로의 저서와 논문이 몇 편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원래 제가 박사학위 논문이 청년 실업에 관련된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한국 청년 실업에 관련된 그 분석을 당시에 굉장히 야심차게 논문을 쓴 기억이 있습니다. 물론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을 제가 제시하지를 못했는데, 안타깝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벌써 박사학위 논문을 쓴 지가 10년 전인데요. 아직도 제가 그때 쓴 논문을 보면은 이게 참 미흡한 부분이 많구나.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똑같은 주제와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다시 논문을 쓴다고 하면 과연 더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,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박사 수료하실 분뿐만 아니라 이제 석사과정 입학하신 분들도 계신데요. 이 석사학위 논문도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이제 기억은 생생합니다. 그 거버넌스, 우리 행정학을 전공하신 분들께서 거버넌스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인 것 같고요. 한국 정부의 거버넌스에 관련된 논문을 당시에 어쩌면 좀 그 도전적인 주제를 가지고, 사실 제가 지금 제 논문이니까 이렇게 좋게 표현하는 거죠. 누가 볼 때는 좀 약간은 무모한 그런 주제를 선택을 해서 논문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, 그것도 지금 간간히 아주 잘 써먹고 있죠. 왜냐하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좀 저의 이야기를 원래는 첫 시간에 드리고, 저희가 강의실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상세하게 드릴 수가 있는데, 유튜브에 이제 그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오늘 제 얘기를 조금 드리고, 대학원 생활, 현황, 그 다음에 학위 취득의 어떤 가치, 좀 제가 그 건방진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학위 취득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제가 나름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이제 행정사의 어떤 공부하는 방법, 이런 요령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번 주차의 이야기는 끝날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저는 이제 석사학위 논문은 거버넌스라는 주제를 이제 썼기 때문에, 이 거버넌스가 그런데 지금도 활용되는 요소들이 많잖아요.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, 우리 대학교 행정학과 학생들의 모든 교과서에는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반드시 한 번 이상은 들어가게 돼 있고요. 때로는 거버넌스라는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하나의 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절 안에 있는 그 장 안에 있는 절 단위의 이야기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석사학위 논문은 지금도 간간히 제가 참고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.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이제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참고할 만한 그 내용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그 주제를 가지고 좀 더 계속 연장해서 깊게 뭔가를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, 실업이라는 게 이게 일단 행정학보다도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, 그리고
매우 전문성 있는 분들이 오로지 그것만 가지고 또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이렇게 따라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가 중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좀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 청년 실업에 대한 어떤 좀 그 감각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. 제가 이거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이제 청년 실업이라는 문제가 10년 전에 제가 논문을 쓸 때와 지금과 이게 실업의 어떤 상태는 나아진 게 사실 하나도 없죠.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없거나, 또는 일자리는 있는데 자신의 어떤 만족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일자리는 비어 있고, 자, 난 굳이 저런 일까지 내가 해야 되겠어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그 청년 실업의 문제는 10년 전에 제가 논문을 쓸 때와 지금 현 상태가 사실은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. 다만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그 정부의 정책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. 다양해지고 그 예전과는 다르게 그래도 A 유형, B 유형, C 유형, D 유형별로 정책과 사업과 프로그램이 좀 다양해지고, 좀 흔히 말해서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가 좀 가능해진 면이 있기 때문에 정책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한 발전이 있었습니다. 자, 제가 왜 이렇게 석사학위 논문과 박사학위 논문을 말씀을 드리냐면은, 이게 학위 논문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몇 번 더 활용할 여지가 있느냐, 아니면은 학위 논문은 학위 논문이고 나는 학위 논문과 관련 없는 연구를 한다든가 학위 논문과 관련이 없는 삶을 산다든가, 이거는 이제 사실 그 각자의 이제 그 삶의 경로라고 할 수가 있죠. 어떤 거를 하시더라도 맞고 옳고 틀리다 이런 게 아니에요. 이건 아니고 개인의 삶의 어떤 경로, 우리가 오솔길을 걷는다든가, 등산을 할 때 산길을 걷는다든가, 운전을 할 때, 고속도로 운전할 때 그 경로가 다를 뿐이지, 학위의 어떤 그 주제나 그 내용이 반드시 계속 이어져야 된다,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. 학위 취득은 그 자격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. 자격이란 이제 혼자서 학위 논문이 일종의 어떤 증거라고 보시면 돼요. 아, 이 사람은 혼자서 연구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게 바로 우리 학위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석사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석사학위 취득을 하시게 되면 이 사람은 특정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, 그런 자격이 있다라는 게 석사학위 취득이라는 거고요. 박사학위 취득이라는 것은 특정한 분야에 더 전문성을 가지고 혼자서 단독 연구를 할 수 있고,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과 같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자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박사학위, 석사학위 취득자분들께서 제가 어림잡았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 한 50만 명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석박사 취득 다 합하면요.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비웃을 수도 있는데, 제가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그 정도, 자격입니다. 그래서 자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, 나는 이제 석사학위를 이제 앞두고 계신 분, 박사학위 취득을 앞두고 계신 분은 나는 어떤 일정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 나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. 이게 오늘 수업의 가장 앞부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. 자, 다시요.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는 내가 어떠한 분야의 자격, 공부, 연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. 깊이가 조금 더 있고 덜 있고의 차이인데, 그런 자격을 얻는데 내가 열심히 대학원 수업을 좀 듣고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, 요런 정도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것과, 나는 이거 진짜 듣기 싫어서 죽겠는데 왜 이렇게 난 등록금이 아깝네 뭐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좀 스스로의 동기부여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대학원 생활과 현황을 얘기하기 전에 오늘은 좀 전체적인 대학원을 소개를 하고
쭉 계속 현황을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거예요. 자세히 드린 다음에 행정사에 대한 어떤 공부하는 어떤 요령을 약간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번 학기 여러분들한테 이제 원하는 수준의 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는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영상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